이제부터 이제 현금 생활 필요한 부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. 먼저 현금 생활 하려면 수입을 파악하셔야 돼요. 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, 한 달 수입이, 그럼 수입 중에는 고정 수입이 있고 변동 수입이 있고 추가 수입이 있어요. 고정 수입은 말 그대로 월급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. 뭐 용돈 받으시는 분들은 용돈이 고정 수입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변동 수입이 있는데 상여나 인센티브처럼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변동 수입이에요. 추가 수입은 뭐 포인트 수입, 당근이나 중고거래 수입, 뭐 알바비 등등 이렇게 그냥 내가 추가적으로 좀 뭘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, 그런 게 이제 추가 수입이고, 이렇게 해서 수입이 파악이 되고 나면 지출을 파악해야 되거든요. 현금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, 지출은 고정 지출이 있고 변동 지출이 있고 이벤트성 지출이 있어요. 그 고정 지출이 뭐냐면 뭐 대출이자, 뭐 관리비, 월세, 보험료, 교육비, OTT 이런 것처럼 내 의지대로 이걸 줄이거나 뭐 이렇게 안 내거나 이럴 수가 없고 매달 이제 빠져나가는 지출을 말하는 거거든요. 이건 대부분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계좌 이체가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고정비가 얼마인지를 이제 계좌 통장을 보면서, 뭐 통장이나 카드를 보면서 나의 이게 고정 지출이 얼마구나 라는 걸 이제 따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. 뭐 엑셀 같은 데다가. 저는 이게 이 소울이라는 블로그님의 그 편한 가계부를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 쓰고 있거든요. 거기에 보면 이제 수입이 있고 고정 지출이 있고 저축이 있어요. 이제 고정 지출을 쓰고 또 내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매달 저축하는 저축이 있잖아요. 그 저축도 얼마인지 표시를 하시고, 그래서 수입에서 저축과 고정 지출을 빼고 난 금액이 있을 거예요. 그 금액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변동 지출인데, 대부분 이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 값이 이미 빠지기 때문에 이 변동 지출을 따로 뽑을 수는 없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카드 값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서 저축과 고정 지출을 빼고 카드 값 나가기 전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. 우리는 그것보다 더 쓰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 가게가 빵꾸가 났던 거지, 마이너스가. 그래서 한번 뽑아보시고 그 나오는 금액만큼을 변동지출 예산으로 빼세요. 뭐 그게 100만 원이 됐든 뭐 200이 됐든 아니면 50이 됐든 그 금액이 있을 거예요. 그 금액을 이렇게 페이크 머니로 빼요, 따로. 저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이거든요. 이제 그래서 90만 원을 먼저 이 페이크 머니로 챙기는 거죠. 10, 20, 30, 40, 50, 60, 65. 안 되겠다. 이미 제가 예산을 짜놔가지고 돈이 페이크 머니가 부족하네.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크 머니로 이 예산을 빼내거든요. 빼내가지고 이제 한 달 변동 예산을 챙겨요. 챙기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모두 다 써버리면 안 돼요. 그 변동 지출에서 우리가 이벤트성 지출로 빠질 돈들을 모아줘야 되거든요.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저축 바인드를 이용해가지고 그 저축에다가 그 이벤트성 지출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이 한 달 변동으로 쓸 수 있는 죄송해요.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 청소기가 계속 뭐라고 대답을 안 해. 예를 들어서 이제 9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 달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. 변동, 내가 정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지출이 이제 90만 원인데, 이걸 가지고 변동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. 이제 나눠가지고 1주, 2주, 3주, 4주, 5주. 5주가 있는 달도 있고 4주인 달도 있는데, 저는 그냥 5주로 좀 나누는 편이에요. 나누기 좋게. 5주로 나눠가지고, 예를 들면, 90만 원 나누기 5 하면 한 주에 18만 원인 거예요. 한 주에 18만 원씩 꾸준히 정기적으로 1주에서 5주까지 쭉 나눠도 되고, 아니면은 이제 달력을 보시고 이제 본인이 필요한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달도 있고, 이게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언제 마트를 가야 되고, 뭐 언제는 뭐가 필요하고, 뭐 이때는 옷을 사야 되고,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주에 맞춰서 예산을 짜도 되고, 아니면 이게 그냥 획일적으로 18만 원, 그래서 예산을 18만 원씩 5주로 나눠서
그 바인드에 나눠 놓는 거죠. 이렇게 이런 속지 같은 데도 좋고, 아니면은 그냥 일반 봉투 같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써서 뭐 1주, 2주, 3주, 4주, 5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놓는 거예요. 나눠 놔서 그 주가 시작하는 첫 주에 뭐 월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언제 시작하는 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날에 그때 이제 저는 품목을 많이 나누지 않아요. 복잡하고 그냥 계산하기도 그렇고, 딱 필요하게 저는 뭐 식비, 외식비, 생활용품비, 그다음에 뭐 건강 꾸밈 하나에 합치고, 그다음에 기타 비상금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뭐 식비랑 외식비에 40만원, 생필품비에 20만원, 건강 꾸밈에 20만원, 기타 비상금에 10만원,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거든요. 나눠가지고 이건 한 달치예요. 한 달치니까 이걸 다시 5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. 5주로 나눠서 일주일에 나는 18만원만 쓸 수 있어.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 이 18만원 안에서 이제 식비랑 뭐 생필품비, 꾸민비, 뭐 기타 비용 이런 걸 나눠가지고 그 주를 이제 여기다가 필요한 거에다가 이제 돈을 꽂아서 넣어주는 거예요. 예산을 나눠가지고. 예산을 나눠서 이제 넣어놓고, 뭐 이번 주에는 내가 식비에 5만원만 넣을 거야. 5만원 넣고 이제 이렇게 안에 보이세요? 이 지출 내역 그것을 하나 넣어서, 이게 현금을 쓰다 보면 카드하고 다르게 뭔가 좀 잊어버려. 내가 뭘 얼마 썼는지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만약에 뭐 날짜 뭐 3일 3일 식비니까 뭐 마트 장 본 거 뭐 두부랑 뭐 계란을 샀다, 뭐 근데 16,000원 썼다, 16,000원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16,000원치 빼는 거죠. 16,400원치 샀다 그러면 5만원 빼기 16,400원 하면 33,600원이 남잖아요. 그때 이 5만원을 빼고 33,600원이 남는 거니까 여기다가 600원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돈을 넣어주고, 여기에다가는 여기 5만원이 예산이었고, 나는 뭐 3일날 계란 외에 16,400원 이렇게 써서 꽂아 놓는 거죠. 꽂아 놓고,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에 따라서 나눠서 꽂아 놓고 이제 넣어 놓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 돈으로 최대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. 더 쓰게 될 수도 있겠죠. 만약에 뭐 우리가 쓰던 그게 있으니까 내가 예산을 잘못 세워 너무 적게 세웠다.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동전 썼던 날 있잖아요. 이래저래 다 쓰다 보니까 돈을 다 썼어. 5만원보다 더 많이 써가지고 난 도리어 마이너스가 났어요.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이건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지우면 정말 잘 지워지거든요. 다 쓰고 도리어 마이너스 23,000원이 생겼어. 그럼 여기다 그냥 표시해주세요. 23,000원이라고. 표시해주고,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사용했던 돈들을 한 주가 끝나고 나면, 저는 매주 생활비는 저축하지 않아요. 매주 저축하지 않고, 제가 이 여기 꽂혀있는 바인드 속지랑 똑같은 속지를 여기 이렇게 꽂아놓고 있거든요. 꽂아놓고 있다가 여기서 남은 돈을 여기다 다시 이제 주차별을 다 넣어줘요. 넣어주고 난 다음에,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음식에 내가 23,000원이 부족해. 그럼 그 전주에 남아서 내가 여기 끼워놨던 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여기서 23,000원을 빼주는 거예요. 23,000원을 빼주고, 여기는 그러면 좀 더 적은 금액이,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건 제가 그동안 2주 아니지 한 3주를 살면서 이제 남았던 돈들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빼주고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을 다 살아요. 이 90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다 살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식비, 막 이제 생필품, 쇼핑, 그다음에 기타에서 이제 다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을 매주 여기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. 한 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남은 돈들을 이제 다 빼서,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벤트성 지출이 있어요. 우리는 뭐 생일도 있고, 뭐 경조비도 있고, 뭐 세금 나갈 일도 있고, 자동차 보험 뭐 이렇게 한 번에 뭐 큰 돈, 이렇게 돈을 딱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를 위해서 여기 모였던 돈들을 다 빼서 그런 각각의 품목에 맞는 이 통 바인드를 만들어 놓거든요. 만들어 놔서 우리가 여행을 갈 수도 있고, 쇼핑, 경조비, 뭐 부수입도 저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, 부수입 들어온 거는 무조건 생활비에
치지 않고 부수입이라는 이 저축 바인드에 돈을 다 꽂아요. 꽂는데 저는 여기다가 페이크 머니를 계속 집어넣으면 페이크 머니가 끝도 없이 필요해요.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는 이건 유튜브 그 큐큐님이라고 계세요. 현금 생활 하시는 분이 나눠주신 이 큐큐 수표인데 제가 이거를 복사 떠서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제가 들어오는 부수입을 이렇게 숫자로 그냥 써요. 이건 이제 그때그때 아까 제가 알콜 수업을 지웠던 것처럼 지우고 다시 쓰면 되거든요. 쓰고 이 돈들은 다 저는 그 파킹 통장에다 다 넣어놓거든요. 넣어놔서 뭐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으면 좋잖아요, 우리가. 그래서 이거는 뭐 매주 그때그때 필요한 돈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는 돈들을 이제 이렇게 뭐 세금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두는데 지금 카드 값이 있으신 분들은, 카드 할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남는 돈은 그 일부는 꼭 카드 값으로 꽂아 두셔야 돼요. 그래서 카드를 될 수 있으면 빨리 갚도록. 이제 그래서 이렇게 목적 저축을 하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.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예산을 잘못 세웠으면 나한테 맞는 예산을 다시 바꾸고 이러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. 이건 이제 페이크 머니를 사용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.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보고 영 이상하다 싶으면 영상을 다 날리고 다시 찍겠습니다. 오늘은 많이 이렇게 제가 막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주소도 없고 뭐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런데 차차 이제 그때그때 뭐 예산 짜고 결산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영상을 올리다 보면 조금 더 체계가 잡힌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요? 그러면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도 막 갈라지는 것 같고 영상도 너무 길고 한번 편집을 해보고 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.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아니기를.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봐요.